미주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막 시동을 건 주식 시리즈 첫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해도 주가가 급등하면 진입이 망설여질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올랐나 보다 얼마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놓치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선 기업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리즈를 통해 소개시켜드릴 기업들은 최근 훌륭한 실적과 기술력, 가능성을 인정받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이 기업들의 상태와 성장 잠재력을 함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시동을 건 주식 시리즈 첫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먼저 소개할 주식은 바로 소파이입니다. 소파이는 기존 은행의 개념을 과감히 바꿔놓으며 금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은행이라 하면 단정한 정장을 입은 은행가와 신뢰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죠. 핀테크가 등장하면서 금융의 핵심은 속도와 편리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파이는 시장의 주목을 받아 상승세를 타며 급등하였습니다. 오늘 주목할 기업 소파이는 은행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폐쇄형 생태계 접근 방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자사 생태계를 구축한 방식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죠. 애플의 생태계에서는 각 제품과 서비스가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소파이도 동일한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플을 살펴보면 아이클라우드나 애플 뮤직 같은 서비스가 아이폰 맥북과 같은 주요 기기와 연결되고 에어팟이나 애플워치 같은 사이드 제품이 이들을 보완하며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소파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연결해 고객의 경험을 통합하고 가치를 극대화하여 타사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대출 부문은 학생대출, 개인대출, 주택모기지 등이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신용카드, 예산관리 앱, 투자 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즈니스 전용 앱을 통해 자금이동, 처리,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들 서비스는 애플처럼 함께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소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제하면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계좌 개설 시 고객 자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투자계좌로 연결해 장기 자산으로 증식시켜주는 등 고객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존 제품의 사용 가치를 높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파이의 제품 판매량은 연간 31%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 부문 수익은 연평균 64%의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파이가 금융서비스 생산성 루프라고 부르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소파이는 저렴한 수수료의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한 뒤 대출 등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서비스로 업셀링합니다. 이후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과 긍정적인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전략을 사실 소파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들어서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품 운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밝은 파란색은 소파이의 금융 서비스와 기술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 비율입니다. 2021년에는 소파이의 수익 중 약 23%가 금융 서비스와 기술 플랫폼에서 발생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4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현재 소파이의 수익 절반은 핀테크와 유사한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나머지 절반은 은행과 유사한 대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50대 50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핀테크와 은행이 매우 다른 회사라는 점입니다. 평가 방식 또한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 소파이의 현재 주가 대비 장부 가치 비율 PBR은 2.92입니다. 은행의 PBR은 일반적으로 약 1 수준인 반면 핀테크 기업은 보통 3에서 5 사이의 PBR을 가집니다. 소파이가 이 두 범위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파이가 은행에서 핀테크 회사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핀테크 회사처럼 평가받는 것은 소파이의 향후 기업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핀테크는 기술 혁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더 후한 평가를 받는 반면 은행은 안정적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므로 평가가 박합니다. 소파이가 핀테크로의 전환을 가속화할수록 시장은 이를 반영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구축한 신뢰입니다. 은행이 실제로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신뢰죠. 설령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법과 같이 미국 정부는 FDIC 보험을 통해 고객의 예금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빈후드는 계좌를 운영하지만 은행이 아니며 JP모건 체이스와의 제휴를 통해 은행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소파이는 골든 퍼시픽 뱅크를 인수하며 실제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파이는 핀테크의 유연성과 은행의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파이는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소파이 스타디움에 대규모 광고를 집행하거나 유명 운동선수들과 협력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향후에도 소파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파이는 핀테크의 유연성과 은행의 신뢰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두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소파이 비즈니스에서 핀테크 부문이 은행 부문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생산성 루프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핀테크의 편리함과 소파이만의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소파이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핀테크의 기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파이는 두 가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인 기업 평가 가치 상승입니다. 핀테크 기업으로 변모할수록 PBR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핀테크 기업이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둘째, 매출 증가입니다. 핀테크 부문이 성장하면 부가적으로 더 많은 연쇄적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업 전반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소파이의 3분기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며 실제 성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기 매출은 6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6억 8,900만 달러를 가뿐히 상회했습니다. 조정 순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조정 에비타 역시 전년 대비 27% 성장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자도 당연히 증가세겠죠? 역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5% 상회하였습니다. EPS 역시 예상치를 넘어선 0.05를 기록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훌륭한 실적에 힘입어 2024년 가이던스에서도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3년 대비 금융 서비스 순매출이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대출 부문의 조정 순매출 역시 2023년 수준의 최소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 기술 플랫폼, 조정 순매출, 갭 기준 순이익, 조정 에비타 등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수 역시 전년 대비 30%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데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고 그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시기보다는 관심 리스트에 담아 실적과 성장세를 꾸준히 체크해보며 긴 안목으로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파이는 단순한 핀테크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파이 주식을 살펴보셨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미 올라버린 주식에 대한 진입 타이밍과 놓쳐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화롭게 잘 다루는 것이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이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입니다. 소파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막 시동을 건 주식 시리즈 첫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